한번 가볼까요? 집값. 윤석열이가요. 대선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 때문이라는 썰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부동산 정책 실패. 그래서 윤석열이가 봐봐요. 대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악의적으로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28번이나 실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거야. 그래서 건국 이래 구경도 못한 집값이다. 5년 더 맡길 수 있겠냐. 이재명 선출한 민주당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윤석열이가 저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국민의 집 걱정을 없애드리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던 윤석열이가. 근데 저때 대선 때 결정적으로 이제 패착이었던 게 LH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죠.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뭐 제시한다고 하면서 국민들 감정에 너무 안 맞는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지는 패착이 네. 있었죠. 근데 문제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대선 때 결과 한번 볼게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비싼 쪽들은 윤석열을 찍었더라. 이번 총선 때도 윤석열 심판론이 안 먹힌 동네가 대부분 아파트 값이 오를뚱말뚱하는 신흥, 예. 마용선 같은데 그런 경우가 꽤 많았었던 거예요. 사실은 마포 갑의 이지은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못났다 이런 것보다는 집값이 들썩하면서 윤석열 심판이 안 먹혔던 지역들인 겁니다. 말하자면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은 즐겼던 자고 본인은 집값을 잡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윤석열이 갖고 있는 계급은 집값이 올라야 좋은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세 깎아주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수준에 맞춰서 윤석열을 찍는 거는 뭐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건 자기 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전 세상에서 우리 집만 오르면 최고입니다. 우리 집만 올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동네가 전체가 다 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이익을 누립니까? 똑같지. 아무 이익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집값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내 자산이 갑자기 오르면 좋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지대추구라고 해. 집값이 올라가지고 난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자산이 10억에서 20억이 됐어. 그건 지대추구가 맞는데요. 하나만 더 생각하시라고요. 집값이 오르면 내 자식들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자식한테 집 사줄 만한 돈이 없는 거잖아요. 마차님도 아시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강남에서 비싼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네 채를 살 수 있다고. 성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지. 근데 지금 그 다음 거 한번 봐요. 소비자 집값 전망이 2년 10개월 내 최고다. 여러분 지금 경제지나 조중동 중심으로 보도를 할 때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대부분은 그냥 일단 호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아파트 집값을 방어를 하냐면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무슨 몇 평대 얼마 했고 내놓잖아요. 절대 싸게 내놓지 않는다. 싸게 내놓는 부동산은 보이콧 해버린다. 그러니까 호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난 독을 때리는 게 이런 거야.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 집값 오르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집을 언젠가는 살 거니까. 아니 그러면 지가 집 살 때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보수 지지자들의 특이한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우리 주인님 재산이 줄어들까 봐 걱정해 주는 거. 그럼 개돼지지 뭐야. 그렇죠. 그럼 개돼지가 맞구만.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추이 한번 볼게요. 8월 20일 날 나온 거예요. 전망이긴 합니다. 전망이긴.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집값 올라라. 집값이 오르면은 이 조중동 기자들부터가 득을 보거든요. 그렇죠. 일단 조중동 기자들이 주로 그 집값 오르는 지역에 살아요. 아니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기자들 중에 금천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기사가 쓴 적이 있었는데 금천구가 어때서? 이번에도 보면은 윤석열 지역 이야기는 그렇게 아니 하지 윤석열 마. 득표율이 가장 낮은 곳도 금천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저급한 걸 수도 있어요. 내 집값만 오르면 돼. 근데 한 채 앞을 못 내다보는 거야. 내 자식은 어떻게 주려고. 아파트 한 채에 몇십억씩 하면 내 자식은 어떻게 주려고. 그때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측면도 있지요. 건설 공사비 지수 추이라는 것도 있지. 물가가 오르니 건설비도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난 차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 네. 문제는 심리적으로 올려버리는 것들 있죠. 그런데 그럼 이상하다? 윤석열이 공약은 집값을 낮추는 거였잖아요. 근데 자기 공약을 안 지키려고 노력도 안 했고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씩 웃고 있는 느낌이나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은 집값은 오른다 하는 이 기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고 그런데 집값은 오르는데 거래량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거든요. 호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건설사들의 재고 물량을 정부가 털어주려고 지금 작전을 쓰는 거냐. 아, 대출 제도를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이번이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안 사면 당신들은 영원히 집 못 산다 하면서 그 반대 방향에서는 집값을 끌어올리고 한쪽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이래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사도록 계속 유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냥 웃겨. 뭐 이따가 바로 뒤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집값이 오르니까 은행 대출을 조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집값이 올라야 좋은 애들이 공약을 반대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신용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증거요. 그 다음 거 보여줘봐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막판에 아니요. 문재인 정부 때 막판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를 모든 전문가들이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꼽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급을 많이 하면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 했는데 저번에 한번 그 몇 개월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정부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호수를 통계 자료를 통계를 일부러 잘못 내가지고 마치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해서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만 호 공급, 5만 호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5만 호 공급 예정인데 7만 호라고 거짓말했다는 보도가 본 적이 있죠. 예. 공급은 충분하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미 이 보도에는 7천 가구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거짓말했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 이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낸 통계가 저렇게 잘못된 걸 바탕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서울시 자료를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7천 가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그런 결과라는 거죠.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2024년에는 3만 8천 호, 2025년에는 4만 8천 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2년간 서울에서는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국민 갖고 놉니까? 요거요. 여러분들 그냥 4만 8천 지금 24년에 3만 8천, 25년에 4만 8천 저거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몇 가구나 되는지 대충 혹시 아세요? 엄청 큰 거 새로 지어지면 몇 천 가구예요. 근데 지금 1년마다 3만 8천, 4만 8천이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거 일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들통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얘네들이 속셈 중에 하나는 저 집값 비싼 지역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그 지랄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의 집값 잡을 생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아파트 공급 계획.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헤드라인이 그거예요. 원래 계획이 37,897세대였는데 갑자기 31,238세대로 7,000세대 가까운 데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어디서 줄었냐고. 이거 하고 아까 봤던 그 뉴스 그 기사 있잖아요. 그 집값 상승한다는 거하고 그 두 개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은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올랐을 때 좋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사실 그 아파트 공사하는 그 공사업체들 그리고 투기하는 투기업자들 제외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좋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나 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이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마련하기 위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절대 아닐 거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아값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오른다는 이야기를 뭐 잔치처럼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냐고. 저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최근에 영끌이 다시 뭐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행에 엄청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다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천박한 단면입니다. 막상 입주해봐야 문짝부터가 내게 아닌데 그럼 못 갚으면 결국 은행에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집값 오른다니까 일부에 동조되는 사람들 수요 공급의 원리로 보면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어떤 특이한 현상이 있냐면 강남 같은데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 평수 넓은 거. 그런 데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쳐요. 국민평형 같은데 어디 가서 아파트 가격이 뭐 몇백 뭐 몇천 뛸 수는 있는데 막 몇 억 단위로 뛰는 건 비정상입니다. 빚내 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정부는 강남을 위해 전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일반 아파트 사지도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근근히 사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의 기본 주택처럼 뭔가 질 좋은 아파트에 뭔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를 영구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국가의 역할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구 임대 14,000가구 재개발 공수표 날리고 있어요. 얘네들 머릿속에는 예를 들면 저런 아파트 단지들도 고급 아파트 단지 옆에 세우지도 않아요. 멀리. 근데 실제로 지금 공약으로는 서민들을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 막 짓겠다라고 막 해놓고 안 한다 이야기예요. 윤석열 정권이. 뭐 얘는 의지가 있어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했던 거 있잖아. 진짜 공공임대 영구 임대주택 해가지고 네. 집 사실상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는 진짜 고급 아파트. 차라리 그게 낫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는 저 관심 없어. 대선 때 써준 대로만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지나 조중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값 올린 뒤 혈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울 쪽만 대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위기 붙여놓은 건 누구겠어요? 경제지 조중동 등등등이겠지. 그렇죠. 강남 사람들이겠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랐다고 문재인 대통령 막 비판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안 찍고 정권 교체 당했는데 그러면 이 언론 보도대로 하면은 사상 최대라잖아. 집값이 오른 게. 그럼 윤석열 비판해야지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잔치 난 것처럼 다들 좋아하고 있다는 듯하게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급은 공급대로 늘린다고 하고. 그럼 공급을 늘린다는 건 지금 아까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최소한 민주시민이면 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세금 잘 내셔야 되고요.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천빈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야 히히 나는 집값 올랐지롱?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면은 최소한 이거 비판하셔야 되는데 더 나쁜 건 윤석열이죠. 집값이라는 걸 잡겠다고 대통령 대놓고 사실상 정부세 깎아주고 하다 보니 집값 오르는데 이미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뭐 저 대출이 많아지니까 대출 줄이겠다고 지금 저걸 또 막고.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무능한 정권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얘네들은. 문재인 정부는 아까 대책 몇 번 했다 그랬지. 윤석열이가 한 말이니까 다시 알려드려요. 28번. 윤석열이는 무슨 대책이라는 게 서울에 집값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대출 줄인다. 그거잖아요. 예.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에 크게 안 났는데 전세 사기 대책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봤습니다. 원래 민주당 안은 그거잖아요. 일단 이분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선보상하고 먼저 구제를 해주고 걔들한테 이제 구상권 청구하는 거. 근데 그 민주당 안이 다 안 받아들여졌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를 했어요. 일부에서는 비판하실 수 있는데
이거라도 국민의 안과 민주당 안을 절충을 해서 이거라도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저는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안대로 안 하면 우리는 합의 안 해줄 거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순간에 그분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 여당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집값 잡는다며 언제 잡을 건데. 자, 열매님, 세 분 화이팅. 아, 하지 말라셨죠?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날 화이팅 이런 것보다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멘탈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화이팅 하시면 뭐 기분 나쁠 일은 없는데 내가 좀 부끄러워서 그래.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틀 DJ님 감사하고요. 사이렌님 이제부터 아니라는 이 나라는 감사 표시로 뇌물 받으면 무죄 확실한 거죠. 멧돼지 한 마리가 온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한가하게 술이나 처먹고 아무 의미 없는 기시다 데려다가 국민 세금 쓰고 진짜 제정신으로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네요. 세 분의 극한 직업을 응원합니다 했습니다. 좀 힘들긴 하죠 이런 일이. 정말 극한 직업이죠. 고맙습니다. 예.